무역에 관심은 있는데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무역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좋은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무역 일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몇 군데 회사를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 등등 미래가 걸린 일이기에 학생들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과연 무역을 제대로 배우고 무역을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무역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회사가 종합상사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종합상사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 종합상사를 꼽습니다. 인기 웹툰 미생을 보면서 상사맨에 대한 로망을 키우는 학생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상사에서 본격적인 무역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합상사들이 자원개발이나 해외 프로젝트 개발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무역거래의 비중이 축소되었을 뿐더러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아이템이나 거래처가 한정되어 있고 해외법인이나 지사를 통한 거래가 많아서 다양한 무역 경험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타사 제품을 취급하는 종합상사의 특성상 제조업체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을의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 고충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상사야말로 전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종합상사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사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무역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사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 물품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근무 조건이나 직업의 안정성 면에서도 최고의 직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커리어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특성상 해외 거래처와의 직거래보다 해외 법인이나 지사, 딜러를 통한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업무가 분업화되어서 무역을 전체적으로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입사하기가 힘들다는 점에서는 종합상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중소제조업체에서 무역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기업 이미지 면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중소기업의 특성상 혼자서 해외 거래처 개발에서부터 서류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역 업무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무역일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사하기가 수월하고 잘만 찾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에서 해외 시장 개척에 천병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본이나 리스크 관리의 취약성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설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중소수입 유통업체에서 수입 관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내 유통망을 통해 수입품을 팔거나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수입품을 판매하는 수입 유통업체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해외 공급업체를 개발해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일함으로써 수출 쪽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으며 자신이 관심 있는 품목을 취급한다면 일의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업무의 특성상 무역 사기나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수입 업무보다 국내 판매 실적이 좋은 직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사에서 사용할 원료 및 부품과 자사의 생산 설비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서 오더를 발주할 수도 있고 해외 공급업체의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바이어의 입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나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 해외 공급업체와 직접 상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일의 흥미가 떨어질 수 있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제조나 판매 관련 부서에 비해 한직으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제조나 유통 기반이 없는
순수한 무역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무역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거래 성사에 따르는 성취감은 크지만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라 가장 힘들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경우입니다. 군대로 치면 악조건 속에서도 안 되면 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해병대와 흡사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를 상대해야 하고 제조나 유통 기반이 없이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회사의 안정성 면에서도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조나 유통 기반이 없다는 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자신이 직접 무역 거래를 하지 않고 외국의 수출업체나 수입업체의 에이전트로 일하는 무역 대리업체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무역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 대리업이란 외국 회사의 에이전트로서 국내 거래처와의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뜻하며 마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중간에서 살 사람과 팔 사람을 소개하고 가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흥정해 주듯이 무역 거래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역 대리업은 다시 오퍼상과 바잉 에이전트로 나누어집니다. 오퍼상이란 외국의 수출업자의 에이전트로서 국내 시장을 개척하고 오더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뜻하고 바잉 에이전트란 외국의 수입업자의 에이전트로서 국내의 공급자를 개발해주고 바이어를 대신해서 가격 내고 품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회사치고 무역과 전혀 무관한 회사가 없을 정도로 무역 거래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종합상사나 대기업이 아니라도 무역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에서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무역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무역 일을 맡길 만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재나 기계류 같이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들 중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알짜배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중소기업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대기업에 집착하다가 무역의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